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건 흰머리카락과 약봉지라고들 하죠.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라며 여러 가지 운동과 식품들을 권하고들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도 백내장 수술도 하게 되고 이석증으로 고생도 했고요. 허리, 어깨, 손가락 마디마다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면 진단명 앞에 꼭 퇴행성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퇴행성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좀 많이 섭섭하기도 했어요. 마치 이제 늙어가는 증거니 체념하고 받아들이시오 하는 것 같았죠. 이젠 뭐 제 스스로 아프면 퇴행성 땡땡이라고 이름을 붙이곤 웃어 넘기죠. 그렇지만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좀 서럽기도 하더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받아 와도 전 그 약은 한두 봉지 먹기도 힘들었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속이 뒤집히고 어지럽고 차라리 기존의 통증을 견뎌내는 게 더 나을 정도였으니까요. 허리가 아파 걷지를 못해도 파스만 붙이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 드니까 점점 늘어난 게 바로 건강 보조식품이라 불리는 것들이더군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쇼핑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그것만 먹으면 다 나을 것처럼 말하니까 귀가 쫑긋해져서 어느새 제 집 한구석에 놓여있게 되었죠.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나 봐요. 그렇게 하나씩 늘어난 건강식품이 거의 20여 종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스케줄을 정해서 먹느라 나름 바쁘답니다. 주로 영양, 면역 보충제와 관절 관계 건강 유지와 관련된 것들이죠. 남편과 같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서로 권해주느라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이제 우리 그만 늘립시다 하고 합의를 보았답니다. 이러다간 80세쯤이면 100여 가지를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디 몸에 좋은 게 한두 가지겠어요. 물론 체질상 전혀 안 맞는 것도 많지만요. 젊어서부터 건강 잘 챙기라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무리를 하게 되고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건강인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면 몰입을 해서 무리를 해버리니 더 나빠지곤 했던 거죠. 이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엇이든 잃고 나면 그때야 깨달아지는 거죠. 이젠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몇 년째 감기도 안 걸리고 살게 된 건 그나마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몸 아픈 게 또 건강을 잃는 건 나이 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늘 긴장하며 챙겨야 하죠. 제발 남에게 피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은 제가 몇 년간 꾸준히 먹고 있고 부작용도 없이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강 보조식품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같은 증상이 있는데 약도 못 드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없고 위장이 좀 약하고 알러지 체질입니다. 그러나 관절 마디마디가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죠. 이 점도 참고하시고 본인의 꼭 검증하고 드셨으면 합니다. 저도 몸에 이상을 느껴서 중지한 것도 많아요. 남이 좋다고 해서 본인도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정보 교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 하게 되니
이럴 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저는 밥은 잡곡밥을 먹습니다. 쌀과 찹쌀, 검은콩, 흰콩을 섞어서 밥을 하고요. 물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슬과 양파 껍질, 레몬밤, 대추를 넣어 끓인 물을 먹으면서 둥글레와 보리차 팩을 넣어서 갑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간식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젊어서부터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할 때부터 썼던 방법인데 이게 꽤나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안 먹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두통에 시달리거든요. 혹시 원인 없이 두통에 시달리시는 분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 후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B12, 칼슘, 루테인, 콜라겐, 글루코사민을 먹죠. 영양 보충과 관절 기능 향상에 좋다는 것들인데요. 칼슘과 종합 비타민은 격일로 먹습니다. 또 석류액도 먹는데 그건 심장 건강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좋다고 하는데 저는 꽤 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은행도 먹는데 이거는 뇌 기능과 기관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하루에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하루 6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식간에는 출출할 때 차가버섯, 보스웰리아, 맛가루, 계피가루, 그리고 미숫가루를 섞어서 한 잔 먹습니다. 그거는 위장과 면역 기능 향상,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엔 점심 식사 후에 도라지 농축액과 꿀을 섞어서 한 잔 먹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고 꿀은 통증 완화와 피로 회복에 좋다 하죠. 저녁 식후엔 글루코사민이고요. 요플레와 체리를 섞어서 먹는데 요플레는 변비 예방 차원에서 체리는 불면증 완화와 소염 작용,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체리를 먹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럭저럭 20여 가지가 되죠. 참 그동안 하나씩 보태어 먹기 시작한 게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뭐든지 꾸준한 시간이 필요하니 너무 급히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건강 보조식품의 단점이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들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큰 혜택이고 행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혜택을 마음껏 누려서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보려고요. 앞으로 좋은 건강 정보와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댓글 부탁드릴게요.